씨 마르는 재건축 전셋집. 집주인들 음마 얘기하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세입자를 내쳐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이사비 복비 줄 테니 집 비워달라는 집주인들도 생겨나고 있다. 만료되는 대로 세입자를 내쳐야 한다 라고 그러죠. 6.17 대책 때 저에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7월 13일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동안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냐. 특히 전세가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실거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올리는 거죠. 실거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뭐 실거주 여기 들어오든 전세가 나가든 간에 상관없죠. 이거 가지고 프레임 잡아서 올린다. 재건축 실거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약 만료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거주 들어오니까 매물 줄어들 거다. 이런 프레임 잡고 올리는 거잖아요. 다음 세입자가 더 비싸게 들어올 세입자가 있다. 물론 있겠죠. 언론에서 같이 때려주니까. 강남 재건축 전세 매물 줄어드니까 학군 수요들 전세가 올라갈 것이다.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은데 굉장히 뭐 장기적으로 오래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전세가 오른다 프레임을 잡으니까 영향이 가더라도 어떻게 올라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언론에서 때려니까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상황이 아닌데. 전세가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그만큼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자꾸 프레임을 잡으니까 집주인들은 여력 만들려고 전세가 띄우는 거고 세입자들은 강남권에서 지금 중3이나 고2, 고3 이쯤 되면은 진학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사실. 그 외에도 또 어디 있을까요? 신반포 지난달 6억 원에 거래됐다. 4월 같은 층이 3억 9,900이었는데 지난달 6억 원. 그래서 2억 원 뛰었다. 8억 5천에 거래되었던 청담다리도 9억 3천에 됐고 호가는 9억 7천 선이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 보면은 4억 5천도 있고 그런데 꼭 오른 것들만 골라서 찝어서 그냥 오르던 대로 올랐죠. 청담자이 마찬가지죠. 9억 3천 실거래되고 뭐 호가 9억 7천이다. 6월 16일 이후에 아직 안 떴다. 6.17 대책 영향인데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강남 재건축 하는데 청담자이를 끼는 건 아니죠. 신반포 얘네들 많이 튀고 있죠. 그 전에도 비싸게 거래된 것들은 많이 있었다. 평균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전에도 6억 거래도 있었고 사실 전세가라는 건 무조건 정책 영향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올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병합되긴 한데 사실 영향이 아예 없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좀 비정상적인 거래가 하나 뜬 거죠. 107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올라갔다기보다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비정상적인 거래가 하나 떴다. 오히려 조사가 필요하죠. 8억 8천이 아무리 올리더라도 7억 5천 5천에서 1억 뭐 이 정도 하는데 8억 8천 거래가 떴더라. 이거는 오히려 주인 전세 같은 거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고 거래하기 전에 혹은 뭐 가족들이 전세 뭐 살아준다든가 이런 출처 조사 피하기 위한 가능성일 수도 있다 라는 점 이런 것도 고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6.17 영향도 안 받은 것들 전세 같은 경우도 뭐 미리 얘기 다 나오죠. 그 전에 미리 계약서를 써가지고 가계약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점들은 고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딱 오른 것만 골라서 집어가지고 왔다. 전세가부터 잡는다 해서 주택 공급 확대. 원래 주택 안 부족한데 공급 확대하는 거죠. 또 전세값 대책, 임대차 3법 공급 확대, 전세 임대소득 가세. 또 요거 역으로 이야기하겠죠. 전세가 올려서 세입자에게 전가. 근데 굉장히 웃긴 게 그쪽에서 잡는 프레임들 보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 안 잡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럼 주택 임대 사업자는 전세를 5%밖에 못 올리는데 세입자한테 전가한다. 보유세 강하면 세입자한테 전가한다. 아니 그럼 집값 올리는 원흉이 주택 임대 사업자였으면은 전가 못하죠. 상한선이 5%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다. 지금 전세가 오르는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첫 번째는 12.16 대책 때 1월 20일까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전세 자금 대출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올해 초죠. 여파가 아직까지 있겠죠. 그때 확 올려놨으니까 2년 만에 재계약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올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노려서 전세가를 띄운 거다. 지금도 보면 어때요? 언제까지? 7월 7일 이건 6.17 전이었죠? 그다음 7월 9일 다 이런 거래다. 그러니까 10일 이후에 그거 못하니까 그 전에 띄우기 들어갔는데 이번엔 즉시 환수 아니니까 1월 20일만큼 띄우진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전세 씨 마른다. 초저금리 임대차법 규제 강화 3중고. 전세 씨가 마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월세? 반전세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전세로 가는 경우는 올려서 재계약 안 됐을 때 사람들도 사실은 원래는 전세가를 못 가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1억 전세하던 거 1,000만 원에 뭐 30 월세로 바꾼다 하면은 9천만 원을 마련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씨가 마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거주 여건 만족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살든가 극한까지 영끌해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서 살려고 영끌 수요들이 많이 샀죠.
그 영끌 수요들의 경우는 다음 사람 뭐 더 높여서 재계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같은 수준이라도 유지해서 빠져나가지 않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계약이 늘어났다. 매물이 줄어든다? 하려면 월세로 돌리든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든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면은 그 전에 살던 집이 전세로 나오는 거고, 월세로 돌리려면 보증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보증금이 되냐? 안 되죠, 사실. 주택, 매매, 전세가격 모두 오른다. 이거 물론 710 전이죠. 지금은 좀 심리 바뀌었겠죠. 천장이 안 보인다. 한 집 보는데 세입자 10명 몰린다. 반포동 7월 12일. 지금 자꾸 이런 기사들로 유도를 한다. 떨어지거나 혹은 뭐 전세 매물이 늘어나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든 그런 지역들은 안 찍고 딱 오르는 데만 찝어서 이야기한다. 핀셋 규제를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핀셋 기사를 지금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소급 적용하면이란 말을 했어요. 본인이 어떤 교수형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임대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월세 가격만 올릴 것. 소급 적용하는데 왜 첫 번째 임대 물량이 왜 감소하죠? 전세에 올려다 들어가서 사나요? 집이 3주택이면은 소급 적용한다고 해서 나머지 2주택 더럽고 치사해서 임대 안 나. 본인 손해보는 짓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급 적용하면은 단기적으로 전세가도 잡고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임대 물량이 어떤 면에서 감소가 하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급 적용하면 그런 이야기 하죠. 자동 계약갱신 가능하니까 5% 상한 내로 뭐 5억에 살던 사람이 5%면 5억 2,500으로 바로 재계약해버리니까 이 매물이 안 나와서 임대 물량이 감소한다.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줄어드는데 왜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냐. 교수라는 작자가 매물 줄어드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수요 줄어드는 건 이야기 안 한다. 거기다가 오히려 지금 매물량 수요 같이 감소하는데 거기다 임대주택이 들어와 버린다. 매물 부분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죠. 들어오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이 되는 상황이다.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냐.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부동산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뭐 매물 회수 움직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매물 회수 움직임도 여력이 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자, 갭투기라는 게 뭐예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짜리 전세가 있다. 그러면 요 갭인 2억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갭투기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 8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갭투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특히 지금과 같이 부자들이 팔고 빠지고 작년부터, 그리고 영끌 수요들이 사는 시기에서 이 8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매물 회수 움직임이 아니고 뭐예요? 기사들이 이렇게 띄워주니까 매물 회수했다가 바로 가격 올려서 내놓고자 하는 이야기다. 요것도 여기까지만 끊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다 이야기했죠. 저때 진짜 공급이 가뭄이어가지고 추후에 바로 딱 그것도 90년까지만 끊었죠. 91년도에 신도시 들어오면서 쭉 빠지면서 안정된 건 이야기 안 하죠. 저때가 공급 가뭄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지금 공급 가뭄이에요? 지들 유리한 것만, 예를 들어서 집값 떨어진 건 리만 때문이고 공급 줄어든 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은 거 똑같은 거잖아요. 임대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 이거 거짓이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올려놨으니까, 이때 한창 서울로 몰렸었고 그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세가를 막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장을 해주려고 했던 거지, 전후 관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죠. 지금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등의 부정적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자, 임대사업자 왜 폐지가 안 되냐. 임대사업자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5% 상한선이 걸리죠. 아까 옆에서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매물 100채 중에서 30채가 임대사업자다. 그래서 나머지 70명이 5억짜리를 전세를 6억으로 올리고 싶다. 그런데 이 30명은 어쩔 수 없이 5억 2,500으로 밖에 못 올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로 안 가고 다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올린다.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 세입자의 여력.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까지 한계로 내놓을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그 가격에 그 수요가 형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올리면 세입자들은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갭투기꾼들이 좋아하는 말들만 한다.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갭투기하는 비율이 통계로 43%. 요거 가지고 요새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그 얘기 하죠. 지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나중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사놓고 돈 모아서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왜 서민들 잡냐.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일단 가수요고, 첫 번째는 가수요고. 이 사람들이 미리 샀기 때문에 가격이 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력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40% 이상은 전세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세대출 이용 제한 10일날 시행된 거, 그러니까 다 그 전에 띄운 거죠. 3억 초과 아파트 구입한 경우 대출 보증 이용 제한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사면은 그 사람이 전세 못 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전세 매물이, 투기 조장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면서 자금 가지고 갭 투기해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집 뭐 전세나 월세 놓고 다른 집에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거 다 회수된다. 그만큼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대출 즉시 회수 만기까지만 해주겠다 라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보증 한도 축소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다.
전세가를 올려야 되는데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비싼 전세 함부로 못 사야겠죠. 여기 SGI에서도 10일부터 보증 한도 줄였다. 집주인이 맘먹고 보증 안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라는 거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본인들이 강제 경매해서 피해 떠넘길 수 있다는 걸 알면은 본인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텐데, 그러면은 저 보증 한도 축소에 대해서 와닿는 게 크겠죠. 거래량 줄어들었다. 이거 뭐예요? 거래량 줄어든다는 게 첫 번째는 매물이 안 나온다, 무조건 매물 감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수요 감소일 수도 있죠. 재계약 증가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는 매물이나 수요 감소보다 재계약 증가일 경우가 높죠. 왜냐면 전세 올려받더라도 다른 사람이랑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6, 7월에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좀 감소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월 이후. 월세도 마찬가지고, 월세로 돌린다고 그러는데 월세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6, 7월 다 나온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세 월세로 못 돌리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 보면. 대출 문턱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대출 태도 강화된다고 해가지고 가계 신용 위험도에서 문턱 높아진다. 돈도 없어가지고 전세나 사는 것들이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는데, 뭐 그래서 집을 진짜 살 여력이 안 돼서 전세 사는 사람들, 니들이 아무리 전세가 올려서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대출이 안 나온다. 이제 대출을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바젤3 지금 조기 시행됐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높인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만 가계대출 아니죠. 전세대출, 신용대출 다 가계대출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억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더 높일 수가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재건축도 한정이에요. 강남이랑 목동. 왜냐면 여기는 학군 수요 한정돼 있는데, 여기서 학군이랑 관련 없는 집주인이 들어오고 학군이랑 관련이 있는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급격한 것은 아니어야 하는데 기레기들이 유도하고 있다. 두 번째, 7월 10일 전세 규제 직전 띄우기죠. 세 번째,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너무 많다고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집값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서 전세가 쉽게 못 올린다. 왜냐면 옆에서 5% 상한 걸렸는데 내가 아무리 10% 20% 더 올리더라도 옆에 매물이 더 같이 따라 올라와 주지 않으니까 상승폭에는 한계가 있다. 전세가 상승 제한 걸린다. 네 번째, 유동성 감소로 전세가 쉽게 올릴 수 없죠. 다섯 번째,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그런데 이런 부분 다 빼놓고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나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린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올려야 될 명분이다 라고 거짓 명분을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만 보게 되니까 그 명분 따라서 집주인들이 올릴 명분만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